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65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인공위성 82에서 전시회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딱 방송 1부가 시작이 되고 1부가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얼마 있어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인공위성 플러스 82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3권의 책이 나왔고요. 네. 그 3권의 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1월 6일부터 네. 1월 15일까지 네. WRM 합정에 있는 WRM 스페이스에서 전시와 WRM.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저희 자세한 내용은 네. 저희 인스타그램과 이제 트위터에 이제 업로드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전시가 정보가 나오면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따로 예약을 하거나 그런 건 그냥 가면 되나요? 그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고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북토크나 뭐 다른 뭐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예약 없이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서 네, 걱정 없이 그냥 와서 시간 날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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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시즌 5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어쨌든 예, 두 번째로 게스트 분들을 모시고. 네네. 자, 오늘은 저희가 두 분 다 개피방에 출연한 적이 있으셨던 약간 경력자분들. 네, 경력자분들. 한 분은 세 번째 출연이시고 한 분은 두 번째 출연이시. 네. 양승욱 작가님과 별님을 모셨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별님은 진짜 그 에피소드 순으로 치면은 되게 금방 다시 나오신 맞아요. 편이에요, 그죠? 네. 제가 적어놨거든요. 23년 2월에 나오셨었고 별님은 양 작가님은 18년 11월이네. 18년 11월에 처음 나왔었고 21년 8월에. 21년 8월. 실제 주인 그러니까 게스트로 출연하신 게 21년 8월. 맞아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 지겹네요. 왜 또 불렀냐며.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지겨. 아니 오늘 책 팔러 나오신 거잖아요. 책 파셔야죠. 통화하러 오셨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그 책을 같이 만드셨다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 크라우드 펀딩 할 때부터 한번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됐고 책은 이미 나왔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 번 나오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 마디씩 자기 소개를 네, 해주실 자기 수 소개해 있을까요? 주세요. 그래도. 자기 소개요? 하세요 빨리. 컨셉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아니요. 자기 소개가 없어서. 메뉴에 여기 있구나. 있어요, 메뉴에. 네. 세수하고 오세요.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이거 제가 자기 소개 하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예시로 적어놨는데 다 쓰셨어. 네, 그걸 또 쓰셨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네. 자기 소개 하면 되죠?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양승욱입니다. 와. 저는 트위터에 이상한 말 써놓는 시각 예술 퀴어 작가입니다. 뭐 이렇게 길긴 한데. 네,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소개를 계속해서 뭔가 좀 다른 내용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네. 거기서 거기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이고요. 지난 방송에서 사실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편하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제주에서 원래는 살다가 지금은 경기도에서 지내면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직도 떨리는 것 같은데 긴장하나? 긴장하면 촥 깔리시는 것 같아요. 엄청 목소리가. 근데 떨리는데요? 지금 감기도 독감도 걸려가지고 아, 정말요?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럼 감기 걸려서 목 잠기신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되게 저도요. 많으시다. 네, 저도 지금 좀 아, 잠겨 정말? 있고. 저는 코를 계속 먹을 예정이에요. 다 나가주세요. 그러네요. 우리 밀폐된 공간에서. 네, 그러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네. 다들 독감 조심하세요, 진짜. 저도 독감 주사를 맞긴 했는데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많아요. 독감 걸리신 분들이 진짜 코로나도 많고. 있고. 요새 독감이 막 코로나만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이거 걸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힘들었다고 네. 쓰신 거 봤어. 무서워. 다들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간단하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겸 좀 근황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을.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바쁘게 지내신 거는 좀 보긴 했어요. 네. 소셜 미디어로. 양 작가님 어떻게 야. 지내셨어요? 네. 저는 올해 네. 뭐 했죠? 올해 되게 네 올해 초에는 태국에 전시하러 갔다 왔고 갔다 와서 부산에도 또 전시 뭐 기획 때문에 갔다 왔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약간 도파민 키워진 클럽이라는 약간 그런 진 만드는 책 간단한 책 만드는 모임도 지금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북페어에도 나갔고 지금 정말 최근에는 전시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어요. 어제 돌아왔고 그래도 뭐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물의 기억법 책도 만들고 지내고 있습니다. 와, 바쁘게 사물의 지내셨어. 기억법. 어. 진짜 바쁘시네요. 태국에 전시하러 갔을 때 저도 맞아요. 마침 그때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방콕에서 봤었거든요. 가서 저 며칠 전 보고 울었어요.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속으로 그렇대요, 속으로. 근데 딱 오프닝 하는 날이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아무튼 되게 그러니까 여러 작가님들 모여가지고 하시는 거 보고 되게 멋있다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도파민 키워진 클럽이군요. 여기 도마민이라고 적으셔가지고 이게 뭔가. 대충 알아들으세요. 딴 거보다 저는 올해 뭐 했죠? 라고 시작하시는 걸 똑같이 읽으시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대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 대본 없어요, 여러분. 없긴 해요. 그 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 방송 때 이후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책 2권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양승욱 작가의 책도 만들고 이제 사물의 기억법이 아니라 이제 발밑에 있는 건이라는 이제 그림책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북페어들을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제 고향인 제주에서도 하는 북페어를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유학생 책을 들고 가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그 판매를 하러 갔을 때 사실 사람들이 엄청 계피방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짜요?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정말 이거 많이 듣는구나 싶어가지고 신기하다. 네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희도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도움이 됐나요? 네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정말요? 생각보다 계피방 듣고 인공위성 파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유학생도 책 너무 잘 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사실 어플에서 만난 분도 계피방을 들었는데 진짜요? 네. 제 거를 이미 들었대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만난 분도 계셨고 어플에도 퍼진 우리 방송이네요. 어플에도 별님이라 써주신 건 아니죠? 어플은 별님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별이라고 별이라고 해놨군요. 네 닉네임 닉을. 별이라고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뭘 하냐 이렇게 하는데 뭐 책을 만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책을 만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이거 자기도 봤다. 진짜 신기하다. 계피방도 들었었다. 이래가지고 머쓱하긴 했어요. 그래 그분이랑 잘 됐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유, 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듣고 인공위성 파리도 이것도 들으실 수 들으시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번 책도 되게 좋은 책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차차. 자 그러면
어떠세요? 다시 나오니까 또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최단 기간 재출연. 좀 아직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좀 떨리세요? 네, 좀 떨리는 것 맞아요,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때는 아예 매추님도 처음 뵀었고 이제 맞아요. 지금님도 처음 뵀었고 그때 또 제가 못 왔잖아요. 삼식님이 맞아요. 이제 아파 그때 안 계셔가지고 그나마 아는 분이었는데 네. 그쵸? 맞아. 아무도 없는데 이 어색한 공기와 그랬어가지고 조금 긴장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이번에는 이제 다 아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작가랑 같이 하니까 조금 더 재밌게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할게요. 양 작가님 네. 소감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이렇게 귀한 곳에 이렇게 누추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지덕지하고요. 아, 네. 저 지금 세 번째 네. 출연인가요? 네네네. 네 번째 뭐 긴장도 없고 감흥도 없고 어. 그냥 계속 이렇게 부를 거면 저 뭐 문화예술 섹션 고정 게스트로 넣어주시던가. 네. 뭐 저희가 아니요. 그러면- 같이 해요. 같이 부르지 해요. 마요. 진짜요? 농담이에요. 같이 해요. 전 좋은데. 농담이에요. 부르지 마세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랬잖아요. 양 작가님 공식 홍보 채널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전에. 그랬었네. 계약금을 좀 내야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네, 출연해 계약금 주시는 내고. 걸로. 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분 협업을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먼저 해달라고 했어요. 네. 먼저. 아닌가? 아, 아무튼 생각해 보면 디자인할 거 있으면은 별님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의뢰한 거 아닌가요? 오, 기억 혼자 진짜 대본을 써오셨어. 써 있는 거 그대로 얘기. 그대로 이렇게 너무 잘하신다. 연기를 하고 그냥 계세요. 덮고 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늘 딱딱하게 하시지? 한 것이다.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라디오 드라마. 제가 먼저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다 진짜. 예. 진실은 우리 별님께서. 가지고 사실 양 작가랑 이제 작년에 이제 북페어 같이 나가게 되면서 네. 이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살짝 뭐 디자인 할 거 있으면 저한테 달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양 작가님이 뭔가 한번 같이 책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살짝 또 제안을 주셨고 네. 그때 그러면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다음 신작은 양 작가 걸로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살짝 양 작가님 뭐 하세요? 하면서 이제 살짝 계속 불렀거든요. 카페에서 살짝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밑작업을 하셨군요. 네, 밑작업을 엄청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 진짜 하는 거 맞죠? 이러면서 엄청 제가 다시 막 묻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진짜요? 하는 건지. 진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3월에 이제 정확히 이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해야 할지 작업을 제가 기획부터 이제 뭐 편집자 섭외는 이제 양 작가님이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양 작가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서 같이 협업을 재밌게 해보게 됐습니다. 되게 엄청 매달리셨네요, 별님이. 그쵸. 네. 저도 신작을 내야 되니까. 그래요? 나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요? 뭐 네. 좋네 오히려. 서로가 약간. 서로의 필요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해달라 부탁했다 그냥 이렇게 별님이 생각하면. 저한테 매달린 걸로 해주세요. 저한테 매달렸군요. 나 몰랐어. 눈치 좀 챙기시던가요? 재밌네요. 두 분 그럼 콜라보를 하셨을 때 사실 별님도 콜라보로 내시는 책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콜라보를 하셨을 때 좋았던 점이 뭔지 뭐 어떤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양승욱 작가의 좀 팬이었어가지고 이제 양 작가 거를 사실 양 작가를 엄청 옛날 거부터 보진 못했어요. 제가 어쨌든 제주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퀴어 작가들의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다가 양승욱 작가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양승욱 작가의 작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에게는. 그래가지고 사실 진짜 좋은 작업자 아니면 저의 이제 심장을 울리는 그런 작업자가 있으면 한번 이 사람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 작가님이랑 많이 친해지고 심장을 울리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작업을 이제 의뢰 아닌 의뢰가 왔을 때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좋았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고요? 좋은 점? 네. 좋은 점. 좋은 점. 그래서 나도 말하면서 왜? 아니야 좋아요. 도입 좋았어요. 그래서 양 작가님 같이 콜라보했을 때 좋은 점. 좋은 점. 네. 그래가지고 좋았던 점은 그냥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 하면 진짜 1시간씩 전화를 했고 그냥 쿵짝이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존중을 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 콜라보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또 아니야? 놓아 드려야죠. 이쪽 말 들어봐야 돼. 그렇죠. 네. 아니 정말 놓아 드려야죠. 크게 되실 분. 양 작가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좋았어요. 뭐 콜라보해서 좋았던 게 혼자 그동안 제가 혼자 계속 책을 만들다 보니까 뭐 디자인도 제가 하고 뭐 다 제가 해서 뭐가 잘 된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항상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히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도 뭔가 아쉬운 게 있는데 뭐가 아쉬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별님한테 의뢰를 해서 정말 좋은 디자인이 나와서 웃어요? 왜 웃죠? 내 말이 너무 판에 짜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따여진 멘트를 자꾸 하시는 거. 아니 여기 없어. 여기 없어요. 이거를 읽으실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없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없어. 영혼이 하나도 안 담겨있네요 이번에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내셨던 그 책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만드셨던 거죠? 네. 그때와 좀 차이점이 뭐 좀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선이 들어가거나 그런가요? 어떻게? 그럼요. 디자인 부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확실히 예전 책보다는 훨씬 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죠. 짜임새 있고 완성도가 짜임새도 높은 책을 있고. 만들었다. 그 별님이 디자인만 한 게 아니라 거의 기획을 다 담당해서 하셔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기획 같은 것도 네. 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들어가는 순서도 저랑 같이 얘기를 다 같이 했었고 그래서 탄탄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빨대를 꽂고 빨대를. 네, 빨대를 푹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을 준비를. 정말 푹. 그 별님은 이거 그 도록 제작은 처음 아니세요? 네. 근데 이게 도록은 아니고 사진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뭔가 도록이라고 생각 안 드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양승욱 작가가 계속 했어가지고 네. 도록. 네. 근데 이제 사진책 혹은 도록 모두 다 처음이었죠. 네. 그렇죠. 예전에 했던 건 목소리를 모으는 인터뷰집이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 도록은 보통 미술관이나 이런 거 파는 도록은 진짜 그냥 작품 있고 그냥 제목 있고 요 정도인데 이거는 약간 글도 중간중간 되게 있고 해서 그 읽을 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맞아요. 양승욱 작가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된 책이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책 사세요. 10분에 한 번씩 사세요. 여러분 책 사세요. 네, 계속 10분에 한 번씩 해주세요. 책 사세요. 책 사세요. 네, 그러면 그 작품 구상 또는 제작, 뭐 책 도록 제작, 전시회 개최, 사진 촬영, 인터뷰 등등 예술 작업이 대중분들한테 닿기까지 굉장히 절차가 다양한데 두 분은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가장 약간 설레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이게 지금 좋고 싫고 어디가 힘들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대충 하면은 나중에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힘들어요. 다 재밌는 것도 있고 다 힘들고 창작의 고통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놀고 싶어요. 이게 또 본업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요. 아, 네. 실제로 뭐 기획 쪽이 가장 오래 걸리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튼, 아무래도 생각해야 네. 되니까 계속. 별님은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모든 과정이 다 힘들었고요. 이제 가장 여유 있을 때, 좀 행복했을 때, 뭐 즐거웠을 때가 기획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왜냐하면 제작 전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 그리고 양승욱 작가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할 때가 가장 재밌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걸 먹었어요. 사줬나요, 양 작가님? 네, 양 작가님이 다 사줬고. 이쪽에서 빨대 꽂은 게 맞네요. 그리고 전 당뇨가 걸렸다. 이 결론이 왜 그렇게? 제가 잘못을 했죠. 올해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고 엄청 많이 먹고 진짜 당뇨. 혈당 네. 관리 잘하셔야 돼요. 혈당 오늘 200 공복 혈당 200이 넘어가가지고 지금 관리해야 조심하셔야 돼요. 돼요. 그 원래 기준치가 얼마예요? 정상 100. 네. 여긴 젊은 피고 이제 아니에요, 우리. 네, 그렇죠. 이제 관리하셔야 조용히 돼요. 조용히 해, 얘들아. 그리고 마감이 이제 촉박해질수록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음. 그래서 마감을 할 때는 사실 책만 이제 빨리 인쇄소에 넘기면 편해지겠지 했는데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야지 이런 고민들이 또 생겨가지고 사실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 작가님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과정이 다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여유 있을 때, 마감에서 제일 멀어져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이 나오고 나서도 딱 나오고 나서 책을 딱 펼쳤을 때 가장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드디어 나왔다도 있었고 이제 너무 잘 나왔다. 그때 한 하루 이틀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 보는 기분. 그렇죠. 이제 이제 자식을 이제 다른 집에 보내야지 이제 그런 걱정에 이제 그 정도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뭐 네. 책 사세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좀 사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책 사물의 기업법, 책 홍보가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이번 출연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 입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는 온라인에서는 알라딘하고 예스24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서점은 지금은 이우북스 망원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우북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스토어도 활성화돼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이우북스에서 다른 책을 같이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보다는 오프라인 판매가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딱 텀블벅에서도 사실 사이즈 같은 것들을 다 올려놨는데 다들 안 와닿죠. 네, 안 와닿기도 하고 다들 왜 이렇게 책이 커?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직접 보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오프라인 서점에 입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프라이드 페어에서도 좀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꽤 많이 됐나요? 네, 프라이드 페어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부산 북페어도 부산 마우스 북페어라고 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다들 표지 보고 하면서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번에 엄청 많이 계속 쭉 보다 가고 표지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맞아, 표지 진짜 예뻐.
그래서 다들 이거 합성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합성은 아니고 이 사람이 만드신 겁니다. 양승욱 작가라고요? 하면서 이제 저는 안 갔습니다. 이번에 같이 안 가셨구나. 네, 이번에 부산에 안 갔었는데 전 제주도에 있어서. 겹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도 이제 그 책들이 많이 팔렸고요. 제가 사실 부산 갔을 때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튿날은 아예 제가 나왔어요. 가지 못하고 이제 책만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비대면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 사물의 기억법을 보고 이 책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구매하냐 이렇게 문자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판매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펴보면 되게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드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에 양승욱 작가님 그 작품을 봤을 때 약간 그 신선한 충격을 새삼 다시 느꼈어요. 이거를 딱 이렇게 모아놓은 걸 또 보니까 그리고 저도 양승욱 작가님 전시 다 간 건 아니지만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재밌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되게 다른 예전에 하셨던 거나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에 하나하나의 그리고 스토리가 이제 같이 써 있으니까 맞아. 되게 양승욱 작가님 웃기기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책이었다. 여러분 내가 웃겨요? 제일 웃깁니다. 자, 그럼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제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물의 기억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의미는 오거든요. 양승욱 작가님의 그 작품 세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의 경험을 담은 사물들과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담으신 책이다 이런 게 감이 오긴 했는데 이런 제목은 어떻게 결정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제로 작성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그 가제 같은 경우에는 양승욱 작가가 작성을 해주셨었고요. 원고가 처음 왔을 때 같이 딸려 있던 이제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 토이즈 한 다음에 플라스틱 신드롬, 사물의 기억법 이렇게 세 가지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양 작가한테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원고를 쓰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라. 이제 제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 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어떤 제목이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고 편집을 하신 편집자 선생님도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목을 정말 정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딱 텀블벅 오픈 직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세 분이 이제 저하고 양 작가 그리고 편집자 이렇게 세 분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사물의 기억법 토이즈라는 제목이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편집자님도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양 작가님은 너무 그 살인자의 기억법을 너무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너무 패러디스럽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사실 사물의 기억법이 따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더 유니크한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제목 괜찮으신가요? 그러게 양 작가님 설득이 되신 건가요? 그게? 네. 표정은 아닌데. 그러게요. 너무 좋죠. 아 진짜로 너무 너무 좋죠. 근데 그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그 책도 원본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래요? 네, 그 책도 다른 것도. 그럼 무엇의 기억법이 패러디인가 그거는 또?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쩌고의 기억법 그 자리에서 검색을 다 해봤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다른 것들의 어떤 패러디였군요. 패러디였다. 네. 원본은 아니었다. 그것도. 네, 원본은 아니었어서 다 돌고 도는 거. 그리고 실제로 패러디 많이 하셨잖아요. 제목 지으실 때도 작품 제목 같은 거에도. 맞아요. 네, 근데 판매에 이어지니까. 아주 자본주의가.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서문을 읽다 보니까 장난감 작가로만 정체성이 굳어지는 게 싫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양 작가님이 추구하시는 좀 방향성 같은 게 그것만은 아닌가요?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뭐 장난감 작가로 되면 유니크해서 유니크한 게 좀 좋긴 한데 제가 근데 사실
이 장난감 작업만 했던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보시지 않았던 다른 작업들이 좀 훨씬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작업의 한 3분의 1 정도만 이 장난감 작업으로 만든 거고 다른 뭐 스냅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진들 찍은 것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뭔가 저를 찾을 때 장난감 작가라고만 했을 때 이제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이 아예 묻혀지는 뭐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유니크하지만 다른 것도 한답니다. 책 사세요. 이 책을 사면 그 다른 작업물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 책 사면 이 책 판 돈으로 돈 모아서 또 다른 거 내야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 쪽 작업도 또 모아서 좀 이렇게 하나로 작업할 수 있으면 되게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맞아. 근데 제가 알기로 양 작가님 인물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진짜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제가 누군가를 컨트롤하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세요 포즈 취하세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제가 사람을 아예 안 찍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런 것들은 다 스냅 그냥 뒤에서 몰래 자연스럽게 할머니 사진 예전에 그 찍었던 것도 뭔가 연출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가족들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었지 누군가 이렇게 세워놓고 컨트롤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는 해봤는데 별로 그닥 결과물이 둘 다 좋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읽다 보니까 그 영어랑 한국어가 병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한국어가 이만큼 있으면 그거에 번역본으로 영어가 이렇게 또 있고 한데 그 이렇게 병기하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해외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뭔가 좀 번역하신 분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네. 번역을 넣은 거는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이제 양승욱 작가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계속 했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이제 외국으로도 조금 뭔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10년의 작업물이다 보니까 이제 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으려면 언어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을 넣었고요. 그리고 해외는 지금 판매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번역을 담당해주신 이제 초과진의 이제 소재님이 이제 함께 도와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번역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이제 소재 번역가가 양승욱 작가의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이제 소재님이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양승욱 작가 전시를 가기도 했고 그리고 같이 뭐 재밌게 놀았던 사진들도 중간중간에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긴밀하게 계속 같이 지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번역의 어투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냥 딱딱하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양승욱 작가의 이제 얘기하는 투 같은 것들을 아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살려가지고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라고 했고 딱 번역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라고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저는 번역을 어쨌든 팝하고 이런 걸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딱딱하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이 정말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번역이 와가지고 또 재밌었고, 그래서 어쩌면 영어로 읽으면 또 다르게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읽어보니까 되게 진짜 양승욱 작가님 말투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진짜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작업을 하신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내 의미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잘은 모르지만 양승욱 작가님 말투 약간 좀 이렇게 좀 툭툭 내뱉는 맞아요. 말투잖아요. 네, 그래서
툭툭 던지듯이 하시는 말투. 그런데 그런 느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친분을 바탕으로 또 쌓여진 신뢰가 있기 그런가 때문에 봐요. 맞아요. 나온 거네요. 그 저도 번역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할 때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기사 번역 이런 게 아니라 뭐 자막 번역이라든지 진짜 수필 번역 이런 걸 할 때는 진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하신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저희 회의할 때 얘기 안 그래도 물어봤었어요. 그냥 평문으로 번역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말한 스타일로 번역을 할 건지 그 번역하신 분이 기획 저희 회의할 때 먼저 물어봐 주셔가지고 와 저렇게도 번역이 되는구나. 저는 전혀 몰랐으니까 그랬답니다. 그 영어 번역의 힘을 얻어서 해외로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이미 해외에서 수상도 하셨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시장 가능성이 충분하시네. 우는데? 왜 울고 계시죠? 울고 계신데요. 아니, 땀이 나네요. 그럼 책을 구성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책 같은 경우에 이제 10년의 이제 작업물이잖아요. 10년의 작업물에 10개의 시리즈를 조금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담담하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한 사람의 그 10년의 작업을 어떻게 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양 작가의 10년을 어떻게 책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양 작가의 사진을 바라봤을 때 사실 왁자지껄 하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뭔가 디자인 자체도 왁자지껄해져 버리면 너무 산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이제 담담하게 단아하게 어떻게 미니멀리즘으로. 미니멀은 아니었지만 왜냐면 아니고요. 텍스트가 엄청 많았으니까 디자인이 미니멀하다 이런 의미. 조금은 왁자지껄 하다가 좀 조용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말하는 거는 좀 말을 할 때는 사실 막 왁자지껄 말하진 않잖아요. 혼자 말할 때는. 그래가지고 양 작가가 차분히 뭔가 말하는 느낌으로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래픽을 뭔가 구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과 좀 다른 느낌? 하지만 좀 비슷한 결로 이제 양 작가를 읽힐 수 있게 조금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진의 배치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책에서. 되게 파트별로 뭔가 배치나 이런 것도 되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신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양 작가 중간 중간에 사실 그냥 저만의 이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변태적인 면모 같은 것들을 좀 넣기도 했고, 조금 양 작가 작업으로 장난을 칠 수 있으면 어떻게 칠까 하면서 저도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서 보는데 이게 엽서가 다 다른 게 들어간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7개 이제 랜덤으로 저희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텀블벅 네, 구매했을 때 맞아요. 네. 근데 아직 많이 남아서 이제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셔도 중간 중간에 다 이제 엽서를 끼워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책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사세요. 오늘 몇 번 하나 봐야 돼. 진짜 10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10분 아니고 맞춰놓고 있어요. 5분에 하나씩. 네. 아니 근데 소개를 듣다 보면 되게 궁금해질 것 같긴 해요. 제가 입장이어도 듣는 입장이어도. 네. 다음 질문 하실래요? 네, 제가 할게요. 어쨌든 저희가 이 책에 관련된 이번 에피소드를 구성을 하면서 저희도 질문을 짜다가 어쨌든 책에 관한 이제 회차니까 좀 책을 저희도 좀 천천히 보면서 소파트별로 좀 질문을 짜봤거든요. 그래서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제 작품 옆에 나온 스토리들이 되게
이제 양 작가님의 과거나 뭐 현재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은 이제 구매를 앞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책이 온 다음에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파트를 좀 찾으면서 같이 들으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질문을 거의 매추님이 다 짜주셨는데 엄청 세세하게 짜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감동했어요, 감동. 이게 약간 뭔가 이 두 분보다 책을 더 팔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질문 같았어요. 그것보다 뭔가 두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네.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두 화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좀 살짝 좀 너무 친분으로만 하면 너무 예전이랑 비슷할 것 같고 또 목적이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멋있다. 와. 그리고 읽다 보니까 또 재밌어서 또 읽었어요. 네. 저 아시죠? 독서 좋아하는 거. 저 책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독서 좋아하는 건 처음 들어. 책 사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질문해 보면 재밌겠다. 뭐 청취자님들도 이런 거 들으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서 들으면 더 재밌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거가 다 들어간 이제 질문입니다. 네. 네. 뭐 제가 짰지만 같이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책 뭐 소개를 하셨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책은 총 한 200장이 넘는 좀 생각보다 두꺼운 책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소파트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 세컨드 메모리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유랑극단까지 되는 큰 소제목들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그 소제목들에 있는 사진들을 봤을 때 저희 이제 개피방 진행자들이 봤을 때 좀 재밌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질문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가 세컨드 메모리즈인데요. 이제 제가 느꼈던 건데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양 작가님 작품 세계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기억을 사물들을 통해서 표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네. 장난감 모으기 전의 작업들이라서 여기에는 사실 장난감들이 맞아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등장하진 않아요. 장난감 중심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물들이 등장하고 제 기억과 관련된 사물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기 전에 특히 사진과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어야 됐던 시기라 좀 단기간에 임팩트 있고 고퀄리티 그리고 이제 대형 필름 카메라로 전략적으로 당시에 저랑 같이 했던 이제 과외 선생님과 합작을 해서 저의 기억의 사물들은 죄다 끄집어낸 작업입니다. 더 이상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네, 탈탈 털렸죠. 근데 그만큼 뭔가 공을 들인 티가 나는 사진들이긴 그러게요. 했거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 있는 과거들을 끄집어내서 사실은 되게 그걸 양승 작가님의 방식으로 좀 구성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양 작가님한테는 가족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요. 네. 가족 뭘까요?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냥 어릴 적에 뭐 아무튼 저 의지랑 상관없이 유년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좀 말하면 너무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사랑하긴 해요. 사랑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힘들죠. 애증의 네. 관계. 그쵸. 사실 이 책을 제가 아직 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책 나왔다는 얘기도 아직 안 했어요. 부모님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정말로 서로 그 기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언제 보여드릴지는 아직 생각 중인데 아마 마치 좀 나중에 강제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누군가 분명히 저희 부모님한테 책 나왔던데 봤니? 라고 하면 그때 그냥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 그 워낙 어린 시절 일기 같은 느낌이어서 부모님한테 일기장 보여드리는 느낌일 것 같긴 해요. 뭔가 여기 부모님도 등장하고 근데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말도 뭔지 알 것 같기도 그치. 하고 근데 예전에 그 전시할 때도 그러셨지만 좋아하셨잖아요. 사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님이셨지만 막
그 교회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그거 전시 보러 오시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가족의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아 맞다. 그땐 토이 아주 토이에 네. 대한 내용. 근데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전시 때 되게 아버지가 좋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쵸. 그거는 또 또 모르니까 근데 네. 다른 에피소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음. 반응할지 정말 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요. 또 가족은 또 작가님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 진짜 사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책도 잔뜩 나오고 뭐 인형도 잔뜩 나오고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만화책 이런 거 전부 다 작가님 책인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저 제 책도 있고 네.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실제로 만화책 광이라서 어. 저는 어릴 때 만화책을 좀 아주 어릴 때는 보다가 중간에 저희 아버지가 만화책은 음란 서적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아마 저 어릴 때 람마 2분의 1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기사에 뜬 거예요. 람마 2분의 1 뭐 무슨 청소년 부적값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 만화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후로는 다 몰래 빌려보거나 학교에서 보거나 해서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만화책은 별로 없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친했던 정말 만화책 같이 봤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좀 빌렸어요. 근데 이게 다 어쨌든 좀 에피소드가 되게 자세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진짜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걸 다 기억을 해두시고 뭐 일기를 썼던 걸 들춰보시면서 작업을 하셨던 건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일기요? 안 쓰시는 전혀. 저 귀찮아서 기록을 사실 잘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어떤 상황이나 장면이나 이런 사물들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갑자기 듣거나 아니면 어떤 냄새가 훅 지나가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제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막 몰아쳐요. 갑자기. 네. 어. 그 예전에 무슨 그 되게 유명한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그 홍차와 과자를 찍어 먹으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 씬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갑자기 뭔가에 하나가 이제 꽂히면은 그거에 관련된 기억이 갑자기 막 떠올랐다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저만 아니요. 그런가요? 저도 아니에요, 비슷한 맞아요.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원래 사실보다는 좀 더 극대화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2차, 3차 가공된 기억일 수도 있어서 저도 사실 제 기억력 안 믿어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팩트만 써있다기보다는 그 굉장히 주관적인 기억이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약간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편 소설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고 곱씹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내용이 붙고 빠지고 이러면서 맞아요.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다시 내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작업을 하시면서 좀 기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 되게 그림 일기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 하나 또 내지는 그림 하나 있고 옆에 관련된 글 있고 하는 게 되게 뭔가 아련했어요. 이 파트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완전히 남 얘기 같지도 않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 어렸을 때 얘기도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일면 그래서 뭔가 괜히 약간 울적하더라고요. 읽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약간 그 해질녘의 일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읽는데 그냥 그래서 약간 뭔가 슬픈 왠지 모르게 슬픈 그런 느낌이었어요. 늙어서 그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나도 그랬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늙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원고를 딱 처음 이제 제가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딱 보고 울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사실 양 작가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딱 와닿았던 원고여가지고 좀 많이 처음에
하면서 그냥 한 번은 울었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읽다가 울어가지고 못 읽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읽으면서 또 하면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사진으로 잘 담아내는 사람이었구나를 다시금 깨달았던 그런 파트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요. 그런 부분에서 저한테 좀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장난감 전지들을 전주로 봤으니까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좋았어요. 물론 입시를 위해서 하셨던 파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정성이 너무 느껴지고 근데 원래 그때 가장 진정성 있잖아. 간절합니다. 가장 열심히 살 때 아니야. 맞아요.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맞아. 그 25페이지에 딸기와 피를 이렇게 이미지를 엮어서 찍으신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막 사방에 약간 피칠갑이 돼 있는 그리고 바닥에는 막 피가 막 흐르고 있고 딸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전 좀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다른 거는 그냥 어떻게 놓고 찍었을지가 그냥 그려지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빨간 인공 색소를 물에 넣고 끓여서 붓과 분무기로 벽에다가 막 뿌렸어요. 뿌려서 그 촬영 그 공간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끈적끈적하고 뭐 잘 지워지지도 않고. 근데 또 그 바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촬영 끝나자마자 또 재빠르게 이제 흰 페인트로 칠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한 두세 번 다시 벽이랑 바닥 칠하고. 근데 이 시리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그 촬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네. 이제 그 현상하기 전까지는 결과물을 알 수가 없어서 되게 좀 힘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나오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또 작가분들은 이게 그런 필름의 매력이다. 뭐 그럴수록 또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또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디테일한 성격이 아니라서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작업 전후로는 필름 카메라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트라우마를 주셨네요. 필름 카메라구나. 여기는 다 필름 카메라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거 보는 순간 저도 제가 다 심란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웠지? 그게 이것부터 딱 들어가지고 너무 저는 이 작품은 이 옆에 써 있는 그 에피소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거는 책을 구입하시면 읽어볼 수 있으니까. 잘하신다. 네. 책 사세요, 여러분. 네, 되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파트가 저는 오 맞아. 이걸 구성한 게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딱 그때 알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신기했고. 근데 저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이렇게 딸기 깎고 딸기 자르고 씻고 하다 보면 손에 빨갛게 묻는 거 보면서 되게 피 같다 이런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작품으로 하신 건 보고 신기했어. 네. 근현대 역사적인 맞아요. 아 본인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약간 박완서 씨 소설에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아니 진짜 그렇네요, 진짜. 아 진짜로 누가 스토리에 그렇게 썼어요. 무슨 박완서 같다. 아 진짜요? 영향을 많이 배시냐며. 받으셨냐며. 박완서 같은 사진집 사세요. 네. 사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작업 과정이 궁금한데요. 각 주제에 대한 소품을 모아서 스튜디오에서 하나씩 배치하면서 몰아서 사진을 찍으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어떤 기억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획 과정에서 떠올렸고 그 기획과 관련된 소품들이 찾아보니까 주로 다 뭐 거의 다 저희 집에 있었고, 네, 아니면 그냥 친구분이나 친척 집에 다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싹 다 가져와서 찍었고 촬영 기간은 짧았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아서 한 2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촬영 기간. 2달도 안 걸린 거면은 짧은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짧죠. 거의 약간 2, 3일에 하나씩은 찍으신 건가요? 네, 너무 계산을 잘하시네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다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하나 찍고를 다 한 번에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착착착착 촬영을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어. 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네. 저게 한 24장 정도 됐는데 24개의 기억을 끄집어내기는 힘들고 그쵸. 1차로 아무튼 하면서 어느 정도 한 10개 정도 하고 또 그 중간에 또 이제 생각나는 걸 빨리빨리 또 디벨롭 해서 다음 장면을 또 연출하고 했었어요. 가장 열심히 살 때의 기억이 여러 가지를 그렇군요. 끄집어내서 만드셨군요. 이게 몇 년도 거죠 그럼? 이거 2012년도예요. 12년도. 12년. 네, 지금부터 11년 전. 10년 정도 됐구나.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파트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장난감이 등장을 하는 파트인데 아마 제가 양 작가님 작품을 여기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작품들부터는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잡지에 삽입됐던 작품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 잡지였나요? 거기 삽입된 작품도 있죠. 여기 중에 그죠? 네. 그러면서 아무튼 눈에 좀 익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파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어쨌든 그 전 시리즈에서 장난감만 떼서 이제 장난감을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때부터 장난감을 모았어요. 어떤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 평생 장난감을 모은 게 아니고 2013년부터 15년 정도까지 본격적으로 호더가 되셨군요. 네, 2, 3년 정도로 모았고 그때 이제 남은 것들이 제가 아직 못 버리고 있어서 그대로 쌓여 있는 거고. 그래서 장난감에 관련된 작업을 한 거고 특히 이제 패스트 토이즈라고 패스트푸드랑 그 맥도날드에서 네네. 주는 장난감들 위주로 이제 그걸 작업을 해서 뭐 패스트 메모리즈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소비되는 기억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또 장난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진 것들이 한데 모여서 좀 정말 헉 하는 상황을 연출을 해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 소비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확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저의 그런 오히려 내 내면에 이렇게 꽉 찬 내 상태 괜찮은가?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나 이대로 괜찮은가? 네, 아무튼 그랬던 작업입니다. 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이 장난감이 다 집에 있는데 괜찮으세요? 막 이런. 근데 좀 아니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씩 받아왔어. 네, 좋아하는 건 안 드립니다. 저도 못 드려요. 근데 진짜 그거 되게 의미 있는 딱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장난감을 엄청 사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갖고 놀지도 않고 새로운 장난감을 또 사고 싶어 하고 실제로 또 사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스쳐 지나간 그 수많은 장난감들을 다 한데 모아놓으면 약간 이런 모습이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현재도 아마 그죠. 진행형이기도 하고. 제 동생도 그래요. 제 동생도 계속 장난감 집에 가면은 늘 장난감 뭔가 원하고. 그래서 사다 주면은 막 좋아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시들해지고. 저 주세요. 여전히 그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긴 해서. 그렇구나. 약간 일본에서 신상 키티가 나왔다는 소문. 키티가 나왔어요. 아직도 그런 정보를 바짝 세우게. 그 받으러 일본 가시나요? 뭐 한국 들어오겠죠. 약간 원리를 찾아서 같은 재미가 있는 게 여기서 내가 아는 장난감이 내가 놀았던 장난감이 있네 이런 걸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뭐 다 이렇게 그냥 한 대 보면 엄청 많네 싶지만 하나하나 보면 또 알고 있는 캐릭터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표지잖아요. 이 사진이. 그쵸. 이 사진을 표지로 고르신 그 이유도 궁금해요.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좋은 사진이 많은데.
가장 저를 압도해서 아. 처음에 딱 보여질 때는 와글와글 하다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좋을까 고민했을 때 지금 이제 사실 이게 표지가 아니고 더 싸게의 그쵸. 표지거든요. 더 싸게의 표지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더 싸게를 뺐을 때는 좀 그 이제 조용함이 딱 조용하게끔,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네, 그거를 의도를 했고, 사실 뒷장 같은 경우에도 뒷모습이죠. 네, 뒷모습 이제 앞모습과 뒷모습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책으로 원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양승욱 작가의 그 시리즈들 중에서 뭔가 좀 초기, 그러니까 앞장은 초기에 있는 작업을 원했고 뒤에는 이제 그 유랑극단의 사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을 뭔가 시간 순을 좀 보여줄 수 있게 해보고 싶어서 초기 작업들을 보려다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한 그런 표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시 의미가 표지도 있었군요. 그냥 예뻐서 고른 게 아니네요. 네, 참고로 이 표지 제가 안 고르고 네. 별님이 골라서 저에게 그냥 통보. 네, 어떤가요? 통보라니 현금을 받았겠지. 통보. 저는 빨대 꽂아야 되니까. 빨리 꽂아야 되니까. 시키는 대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가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내 팔목 잡지 마시고요. 좋았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보기에도 되게 잘 골랐다고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예전에 전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보면 되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뭐 물어본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찍은 거예요? 막 이거 진짜로 배치하고 찍으신 거예요? 뭐 합성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AI로 만든 것 같은 이미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찍으신 거 맞죠? 네, 제가 이거 직접 작업을 해서 너무 당연하게 당연히 직접 찍었다라고 그냥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쵸. 지금도 그냥 대충 좀 얼핏 보신 분들이 이거 혹시 포토샵이냐고 얘기를 해서 그냥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최근에 그 AI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도 AI 사진에 속은 적이 몇 번 있어서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만하려고요. 아니면 약간 작업 과정을 비디오로 한번 남겨두시는 건 어떤지. 굳이 타임랩스 같은 걸 찍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타임랩스. 그 얘기도 사실 이거 할 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막 단기간에 후루룩 한 게 아니고 하나 놓고 가서 밥 먹고 오고. 네, 하나 거의 놓고 가서. 혼자 하신 건 아니죠? 네, 이거 하면서 뭐 가족들도 떨어 나가고 친구들도 떨어 나가고.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그만하세요. 전 에피소드 좀 들어. 네. 맞아요. 궁금하신 분은 양 작가님 나오신 이전 에피소드에 이전 에피소드 듣고 자세한 오세요. 또 작업 이야기 또 담겨 있습니다. 네. 우는 거 아니죠? 우니? 기분 나빠서 사람들 끄는 거 아니야? 들어 얘들아. 지금 그 이 토이들을 쭉 넘기다 보면 좀 하나 되게 확 하는 또 사진 하나 있거든요. 가운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랑 양쪽 책장에는 아주 그 아기 인형이 가득 찬 이 사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저 정말 이거 질문해 주실 줄 몰랐어요. 눈썰미가 너무 좋으셔서 감동했어요. 약간 질문 보고. 왜냐면 이 시리즈 중에서 이게 가장 마지막에 촬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년 동안, 그러니까 촬영은 2년 동안 좀 작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그런 그 아까 말씀드린 뭔가 헉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2년이 지나니까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그 헉했던 게 나중에는 뭔가 되게 오히려 텅 비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제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배경은 제가 매일 자고 있는 이제 원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셨던 방을 찍었던 거고 그 가운데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랑 선반들은 뭐 원래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 나머지 물건들을 치우고 거기에 이제 아기 인형들을 배치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할머니가 워낙 한 10년 정도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치매 심하셨을 때도 그 영정 사진 앞에 있는 인형을 보면은 진짜 애기처럼 좀 대하면서 되게 차분해지시고 항상 되게 좋아하셨던 실제 인형이라서 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기 인형들을 좀 많이 좋아해서 이 종류들만 잔뜩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네, 인형들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맥도날드 플라스틱 작업이었다면은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의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이런 인형을 좋아하셨다고요? 가운데 있는 그 요거? 누워 있는 털 아이 인형이요? 누워 있는 털 달린 아이 인형을 유난히 좋아하셔가지고 뭔가 개인적인 의미가 또 담긴 사진, 그러니까 작품인 거네요 이번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또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결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모은 그 작품이요? 네, 뭐 그런 것들랑도 연결이 또 돼 있고. 그렇구나. 이런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별님도? 이거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읽으면서 그냥 이렇구나 했는데 뭐 패스트 토이즈의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고 그냥 북페어 했을 때 이거는 누가 설치해줬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 그랬구나 옆에서 이제 같이 배우면서 아 그랬구나 그랬답니다. 그 과정을 또 함께 했었던 것도 아니니까 네, 작품 맞아요. 하실 때는 또 작가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마 뭐 저번 방송 출연 때도 말씀하셨을 것 같고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들 이후에 그 장난감들의 행방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만 물어보라고. 그만 수치 주기. 지난 에피소드 찾으시라고요. 네, 몇 회였지? 아무튼 농담이고 저도 그 방에 그대로 박스채로 쌓여 있다가 올해 저희 이제 본가 집을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그 엄청 많은 그 한 수십 박스들이 잠깐 저 쓰는 임시 작업실로 옮겼었는데 그대로 눌러 앉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리모델링 끝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절대 그거 집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작업실에서 자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 장난감이 꼭 있어야 주무시나요? 그런 건 아닌데 부모님이 없어야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다른 이유로. 다 놀라지 마세요. 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뭐 사랑은 하죠, 그죠? 그래요.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요, 다들 뭐.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 파트는 Keep Calm and Play with Toys라는 파트인데요. 발음 좋네요. Keep Calm and Carry On의 또 패러디겐 수많은 패러디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서문에서 뭔가 장난감에 대한 결핍감을 작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서운 분위기의 장난감 사진들이 할로윈 특집 같다는 인상도 좀 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조명도 막 이렇게 아래서 확 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파트를 중반부에 이렇게 강렬하게 배치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여기 이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전체적인 파트가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한 거였고 작가님 작품 순서대로.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작업을 시작할 때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좀 이제 생각났던 것들을 그대로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대하고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튼 무서운 좀 시리즈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작업들이고 매니아 분들은 정말 좋아해요. 매력 있어요. 네, 이제 누구 특정 지칭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 레즈비언 분들이 엄청 좋아하고. 보통은 네. 장난감을 되게 귀엽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일부러 좀 더 기괴하게 표현을 하신 거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좀 뭐랄까 이 작업은 정말 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반응이 호불호가 너무 갈려서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올해 초에 이제 그 태국
전시하게 된 게 이 작업 덕분에 아 진짜요? 네, 태국 맞네. 그 전시 주제가 약간 귀신 이런 어, 거라서 괴기한 거였잖아요. 네, 기괴한 거라서 바로 연락 주시더라고. 그 그래서- 태국에서 하셨던 전시가 막 그런 거죠. 막 장난감으로 막 신당 같은 거 네네 맞아. 꾸미고 하셨던 그거와 그거죠. 이제 이 지금 이 음. Keep Calm and Play with Toys 작업이랑 같이 연관이 되는 네, 거군요. 같이 했던 거라서. 근데 왜 Keep Calm and Play with Toys라고 하셨어요? 그게 궁금해요. 아 되게 물어보지 말았는데. 물어보지 아니요, 마요.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눈으로 말했는데. 왜 했지? 근데 진짜 그 패러디 한 거였어요. 그 원래 원제목이 뭐죠? 한번 Keep Calm and Carry On. 아니에요? 맞죠? 맞을 거려. 네. 네. 그걸로 패러디를 해서 좀 심한 말로 닥치고 장난감 갖고 놀아. 약간 무서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별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배치를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 9개씩 12개씩 나오다가 3장 마지막에 한 장 이렇게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일 것 같나요? 어. 궁금하긴 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눈치를 어떻게 챌 볼까? 뭔가 네. 계속 이런 게 들어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편집 쪽은 어쨌든 별님이 좀 더 하셨을 것 같아서 궁금해. 앞에도 3장이네. 처음 시작도 3장이군요.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뭐 외계인, 사람 그리고 동물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저의 기준을 삼아 가지고 이제 배치를 다 하나하나씩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슬 가면서 이제 2명이 나오잖아요. 네. 2명씩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뭔가 이제 십자가 그- 같은 느낌. 십자가 2명이 배치된 게 그 플레이토이가 사실 그 2명의 장난감들이 게이 섹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거를 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명이었다가 이제 점점 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의 게이 플레이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처음엔 혼자 플레이 하다가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둘이 하기 쉽지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부럽다. 난 지금도 아니에요. 일상생활 가능하시죠? 네. 가능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1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좀 양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서 좀 커다란 분수령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수령? 네. 여기서 이 작품을 끝내고 이제 대외적으로 나 게이야라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작업의 성격도 좀 많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2부는 그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네, 어떨까. 네. 좋습니다. 아쉽네요. 2주 후에 틀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2주 어떻게 기다려? 2주를 어떻게 기다려요? 후원하시고 책 좀 사세요. 궁금하시니까 맞아, 책을 그러면 많이 2주 사시지 동안 않을까요? 책 주문하시고 받아서 맞아. 읽으면 읽은 되겠다. 다음에 이부를 딱 보시면 너무 좋다. 딱이겠다. 좋다. 그죠. 네. 2주를 어디서 살 수 있다고요? 책을? 지금은 온라인에서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네. 건 알라딘하고 예스24에서 네. 구매를 할 수 있고 이후북스 망원점에서 직접 보고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 같아. 이 멘트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거 이후북스는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들어. 네, 최근에 아. 입고를 해서 아하. 있습니다. 유학생 판매량이 갑자기 궁금하네요. 유학생 판매량이요. 네. 유학생 판매량은 그냥 꾸준히 꾸준히고요. 그림책이 진짜 잘 팔려요. 아 그래요? 저 그림책인데 그림책 얘기를 제대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림책- 쉬는 시간에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림책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하나 갖고 올 걸 그랬다. 제목이 뭐라고요? 발 밑에 있는 거. 발 밑에 있는 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 잠시 쉬고 2주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